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 1번 마법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죠. 이 마법사 단어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마법사는 눈속임이건 말았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든지 만들어내고 없앨 수 있는 무한한 능력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같은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바보가 길을 떠나갔는데 왜 제일 처음에 마법사를 만났을까요? 무한한 마법사의 능력은 무한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조주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법사가 제일 먼저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바보가 길을 떠나가는데 하나하나 거쳐야 되는 과정은 바보가 습득해야 되는 어떤 경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마법사를 제일 처음에 만났다는 것은 그만한 무한한 지식 같은 걸 느끼기 위해서 마법사를 만난 것 같지요. 어떤 권위라든가 어떤 뭐 감정 이런 것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어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얻기 위해서 마법사를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마법사 느낌도 이렇게 카드가 뚜렷하게 있습니다만은 다른 카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마법사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이제 가디스라고 하는 여신 타로입니다. 이거는 유니버셜 웨이트에는 유니버셜 가디스라고 하는 여신 타로고요. 이거는 골든 타로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여신 타로고요. 이거는 비스콘틴스 보르자 타로죠. 그래서 카드 4개 그림 다 이거는 전부 다 마르세유 계열의 유니버셜의 계열의 그림의 카드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제일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마법사가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한 남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니버셜 가디스에 보다 보면은 이 유니버셜 가디스에 있는 여자는 데메테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신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이 데메테르의 여신은 우리는 실화에서 보면은 곡식의 여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조자다, 마법사라고 하는 능력은 창조자다, 무한한 어떤 뭘 만들어내거나 없앨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보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생명을 창조하는 제일 먼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없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자를 이 데메테르라고 하는 곡식의 여신으로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씨앗에서 이만한 큰 나무 때로는 열매 이런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데메테르의 여신은 여기에 어떤 곡식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여신이 풍성한 느낌의 이런 어떤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거는 낫입니다. 서양의 낫, 우리 동양의 낫은 이렇게 기역자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써 손잡이가 좀 있고 이게 칼날이 있고 이런 형태인데 서양의 낫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물음표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체로 악마들이 많이 들고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한 어떤 뭘 휘두르면 벨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의 유니버셜 가디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마법사의 데메테르의 능력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창조주와 능력과 똑같은 그런 어떤 걸 나타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조주와 같은 없는 걸 만들어내다 보니 창조주와 같은 그런 능력을 말을 하지요. 이 골든 타로에는 마법사도 이 마법사는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 사람 마법사에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그걸 축하하는 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지요. 그래서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마법사 앞에 테이블에는 이 지팡이 같죠? 동전, 컵 같고 이것도 컵 같고 이거는 그릇 같은 이런 어떤 4가지 어떤 상징 마이너의 골든 카드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의 4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타로도 이 마법사와 같은 그런 어떤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여신에는 여신 타로에서 1번에 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마법사의 매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매지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법사가 영어가 매지션이죠. 근데 일본의 매직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신을 넣어놨습니다. 여신타로에서는 이 여신타로 이시스는 그리스 이집트 신화에 보면 나오지요. 이시스, 오시리스, 세트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집트의 창조주와 여신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마법사 그림의 저 뒤에 앞에서 성격 유형 설명하거나 카드 신화 얘기할 때 점성학 분야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 우리가 운명의 수레바퀴 그림에서 이 카드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이 유니버셜 여신타로에 있는 이 이시스의 여신도 그 운명의 수레바퀴에 있는 그런 여신과 어떤 설명과 같은 설명이지요. 근데 특징들 이 뭐 골든타로에 봐도 이 네 개의 어떤 도구들 테이블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도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네 개의 어떤 상징물들을 이 비스콘디 스포르자 타로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 마법사에 이렇게 머리에 무한대의 상징이 있죠. 이 무한대 상징, 골든타로에도 무한대의 상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매직이라는 여신타로에서는 이게 이시스의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관의 힘은 뭘까요? 이시스의 왕관은 달을 나타냅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매일 변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성, 영성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모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한대 어떤 비슷한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이 유니버셜 가디스 이 낫 그림의 카드도 이 머리에 있는 이 꽃 그림도 이런 어떤 상징들과 연관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와 같은 그런 어떤 뭘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뭘 재주를 부리거나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무한한 지식과 같은 그런 어떤 상징들에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네 개 그림들도 전부 다 유니버셜이나 마르세유 계열의 카드들. 왜 유니버셜이나 마르세유 계열이냐고 하냐면 전에 설명을 한번 했었지만은 타로는 앞장에 가서 넘길까요? 타로는 흔히 말하는 TAROT 타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이냐 아니면은 마르세유 계열이냐 또 그게 아니면은 오컬트적인 느낌이냐 오컬트 그림의 카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두 개의 그림의 타로를 크게 분류합니다. 유니버셜이나 마르세유 계열의 대표적인 카드들은 대부분 78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이냐 마르세유 계열 카드는 대부분 78장인데 이 오컬트적인 그림의 카드들은 뭐 카드의 장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어떤 데는 60장 우리 주역 카드 같은 경우는 66장 I층 2층이라고 하죠. I층이나 2층이라고 하는 주역 카드 같은 경우는 66장 때는 60장 그림의 카드도 있고 어떤 데는 뭐 108장 있는 그림도 있고요. 24장 있는 그림의 카드도 있고 뭐 집시타로 같은 경우는 25장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오컬트 그림과 이 유니버셜과는 완전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컬트는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배워야 그걸 알 수 있고요. 유니버셜이나 마르세유 계열의 카드들은 하나만 충실하게 완벽하게 익혀 놓으면은 다른 어떤 이 유니버셜이나 마르세유 계열의 카드들은 대부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타로 중에 이게 한 7 내지 80%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오컬트 그림이 한 2 내지 30% 정도 된다고 보죠. 그래서 오컬트 그림의 의미는 뭐 내가 하나하나 배워야 되기 때문에 크게 뭘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니버셜이나 마르세유 계열의 카드들은 조금 더 이것도 두 개 분류를 하면 좀 더 다르게 분류합니다만은 큰 의미로 따지면 7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니버셜이나 마르세유 계열 카드들은 하나만 잘 익혀 놓으면은 그 의미는 나중에 뒤에도 충분히 그 비슷한 의미처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잘 배워 놓으면은 대체로 7 내지 80% 정도는 읽을 수 있다. 모든 카드들 중에서 그 카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들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유니버셜이나 마르세유 계열 카드를 잘 읽어 놓으면 되죠. 근데 유니버셜이냐 마르세유냐 이것도 또 구분을 하면은 뭐 굳이 얘기하면은 유니버셜 계열이냐 아니면은 마르세유 계열이냐 이렇게 또 어떻게 두 개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힘 카드 그 다음에 정의 그림의 카드 이 두 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힘은 유니버셜에서는
8번으로 힘을 자리하고 있죠. 유니버셜은 8번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또 이러죠. 유니버셜에는 8번의 힘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 그림은 11번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마르세유 계열의 카드는 어떨까요? 마르세유 계열의 정의는 8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 카드는 11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니버셜과 마르세유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힘은 마르세유 계열에서는 이렇게 힘은 유니버셜에서는 8번이지만은 마르세유에서는 11번으로, 유니버셜은 11번이지만은 마르세유에서는 8번으로 이렇게 힘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유니버셜과 마르세유를 구분하는 그런 어떤 흐름의 차이들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78적 카드는 유니버셜과 마르세유 계열을 따르고 있는데 그 유니버셜과 마르세유 계열들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건 설명은 요 정도 드리고요. 마법사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마법사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법사 그림은 아까 말했다시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법사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무한히 뭘 만들어내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마법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상징들이 그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보면은 이 머리에 무한대의 상징인 이 어떤 무한대의 상징 메비우스띠를 가지고 있죠. 무한대의 상징입니다. 그게 머리에 있다는 의미의 뜻은 그만한 무한한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법사의 지식은 너무나 어떤 감당할 만한 크기라든가 그 어떤 범위를 한정할 수 없는 정말 무한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법사가 우리가 또 하나는 테이블 앞에 다룰 수 있는 도구들이 있죠. 우리가 테이블 앞에 보면은 여기에는 동전, 컵, 검, 지팡이가 있는데, 테이블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내가 만지거나 내가 다룰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 책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다 만지거나 사용할 수 있죠. 때로는 식탁에 있는 것도 내 눈앞에 차려져 있는 것들은 내가 다 마음대로 먹고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법사 그림에서 이렇게 4개의 상징물이 지팡이, 검, 펜타클, 컵이 있다는 의미는, 이거는 지수화풍이라고 했었죠. 지라고 하는 거는 땅의 의미,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거는 물의 의미, 화라고 하는 불의 의미, 그 다음에 풍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의 의미입니다. 요거는 펜타클의 의미가 있겠지요. 땅은 펜타클의 의미고 수는 컵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지팡이겠죠. 바람은 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마법사 앞에 있는, 테이블 앞에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사가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사의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마법사 보면 여기 머리에 띠라든가 때로는 허리에 이렇게 보라색 뱀이라든가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로에서는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홀은 권위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권위는 나는 이만한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법사의 권위는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어떤 상징들이, 무한한 나의 권능은 높이 있다. 왜냐? 나는 이런 지팡이, 컵, 펜타클, 검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은 가장 높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권위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의미를 말을 하고요. 또 타로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림의 카드가 마법사입니다. 또 허리에 뱀도 눈에 보이고요. 머리에 하얀색 띠도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흰색 옷을 입고 있으면서 붉은색 옷도 입고 있습니다. 또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모습들을 보면은 이 모양들에서 이 테이블에서 이 옆에 전부 다 문양들이 하나씩 의미가 있습니다. 또 눈앞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그림은 이 꽃들이 많이 보이지요. 장미와 백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흰색과 백색의 의미, 흰색과 그 다음에 붉은색의 의미가 있습니다. 붉은색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일 먼저 피를 말을 할 수 있겠죠. 때로는 뜨거운 태양을 말을 하고
뜨겁다 이런 의미를 말을 하다 보니 이 붉은색 장미꽃의 의미는 가장 힘이 있고 정열적이고 파워풀하다 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장미꽃의 의미는 뭐 열정적인 어떤 사랑 뭐 이런 어떤 걸 나타내기도 하지요. 근데 이 백합꽃도 이 앞에 있습니다. 백합은 흰색 어떤 정신적인 어떤 순수한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합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장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흰색은 정신을 말을 하고 순수함을 말을 하고 뭐 어떤 무의식의 세계 이런 걸 말을 합니다. 근데 장미꽃은 물질의 세계 때로는 의식의 세계 뭐 이런 어떤 속물 어떤 속세의 세계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마법사가 흰색의 옷과 붉은색의 옷을 걸치고 있는데 그 앞에 다시 흰색의 백합과 붉은색의 장미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떤 정신과 물질의 세계 조합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신에게 바쳐진 아주 신성한 꽃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미꽃이 이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출렁들으면서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이 마법사는 그래서 크게 밀어 말하면은 하나에 묶어서 문장으로 말을 하면은 마법사의 권위는 가장 높은 하늘에서부터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무한한 지식을 사용하여서 테이블 앞에 있는 컵, 검, 펜타클, 지팡이라고 하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낼 것이다.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들의 의미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우리 없는 것을 뭐 정신세계는 전부 다 눈으로 뚜렷하게 실체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거를 눈에 보일 만큼 뚜렷하게 내보이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법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입니다. 또 그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장미라 백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신들이 당신을 응원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법사를 읽을 때는 뭐 능력 있다. 그 다음에 재주 있다. 그 다음에 뭐 뭐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답에서는 마법사는 어떤 하나의 얽매임이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할 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대체로 자유롭지요. 그걸 틀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 범위를 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법사의 능력은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만한 걸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재주 있고 당당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법사에서는 대부분 뭐 어떤 성취합니다. 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될 때는 이룰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읽을 때는 마법사 카드를 읽게 할 때는 대부분 성취한다 라고 읽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금전 이런 걸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금전은 내가 벌려고 할 때 그만한 재주가 있고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전도 성취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드는 마법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카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마법사 그림의 카드를 읽을 때는 제일 먼저는 마법사는 능력, 그 다음에 재주,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읽을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대체로 뭐 당신이 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읽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라든가 뭐 취업 이런 분야에서도 대부분 능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취직할 수 있습니다. 금전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뭐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가장 노멀하겠죠. 그 다음에 뭐 승진도 마찬가지. 연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이제 능력이라든가 재주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뭘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연애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나에 얽매이지 않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길을 떠나가는데 뉴페이스를 만나거나 이렇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연애가 있으면은 그 연애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뭐 어떤 너무나 많은 곳에 관심을 두거나 때로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한테 관심을 두지는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금전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돈을 벌 능력도 충분하고 주변의 여건도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읽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건강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건강 문제는 내가 뭐 아까 했듯이 운동도 뭐 건강이라는 게 긍정의 의미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건강 문제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가장 노멀하고 평범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든 대부분 얻을 수 있다. 마법사는 긍정의 의미가 있고 대부분 내가 뭐 원하는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할 겁니다. 이런 듯하게 읽어주는 의미가 마법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역방향, 뭐 저는 역방향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법사가 역방향이 되면 어떨까요? 내가 기본적으로 마법사는 뭘 만들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에너지가 좀 쇠퇴하고 뭘 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장애가 있고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애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마법사가 가지고 있는 역방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마법사는 뭐 아까 큰 틀에서 말하면은 전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듯이 읽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뭐 이 의미는 여러분들 읽을 때는 많이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법사 의미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뭐 어떨까요? 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